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주말을 제외한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우리 데일리 베스트 대표님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제가 나타나서 혹시 내가 다른 채널에 들어온 것 아닌가 라고 착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채널이 맞습니다. 우선 저는 2년 전 데일리 베스트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처음 선배일 때부터 대표님과 함께 해온 초창기 멤버이자 데일리 베스트 대표님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데일리 베스트에서 대본 및 영상 편집을 맡고 있고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건 2년 동안 함께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대표님의 권유가 있었고 저도 그게 도리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에서만 뉴스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표님보다는 뉴스를 진행하는 능력이 뒤처지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낯설어 하시겠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젊은 여성도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이른바 애국 보수녀가 많다라는 사실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당수 한국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최근 한국 언론 현실에서 VOA 측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한산 석탄 한국 내 밀반입 사건과 판문점 선언 꼼수 번역 등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굵직한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영향력과 인지도가 급상승한 언론사입니다. 저희 데일리 베스트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 이 VOA 뉴스를 접하시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VOA는 청와대 관계자가 VOA 한국어 서비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신 기자 단체 카톡방에서 탈퇴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은 직후 VOA 측이 북한 석탄 반입 정황 보도와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 보도 등 특히 청와대가 불편해할 만한 기사들을 보도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달 13일부터 7박 9일 동안 유럽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등에 참석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공론화했고 청와대는 이런 시작이 의미 있었다고 자체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VOA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VOA는 슬로바키아, 체코,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지의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직접 청와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북 제재의 유지를 강조하는 각국의 입장을 내보내면서 제재 완화를 강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에 대한 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밝혔고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으로부터 공식 방문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했던 거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VOA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교황청 방북 구두 초청 받았지만 많은 말 안 해 라는 기사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VOA는 교황청 대변인이 교황과 문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 교육, 보건과 남북한 사이의 대화의 증진에 관해 이야기했다 내용도 전했지만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과 북이 경의선과 동해안 철도 도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열기로 합의하자 바로 사흘 뒤 VOA는 윌리엄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남북 철도 도로 사업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하며 해당 사업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외에 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라는 기사를 통해 남북 경협의 노골적인 비판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VOA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지하고 있는 매체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미 국무부가 이 매체를 이용해 진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는 실제 미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사이기 때문입니다. VOA는 미 국무부 소속 국제협력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에 만든 방송으로 나치 치하의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이후 냉전 시절엔 주로 공산권 국가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했고 지금은 한국어를 포함해 전 세계 45개 언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 의회에서 이 매체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매체 이름 그대로 미국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연구소는 VOA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공무원 신분이나 다름없다며 구조적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미 관계가 안 좋다고 말하면 외교적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한적이라며 절제된 기관인 VOA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옹호함으로써 정부 입장이지만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 이름에 충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VOA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언론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제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한들 한 줌이나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시녀 역할이나 하고 있는 한국의 쓰레기 언론에 VOA가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쫄지 마라. 좌파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간 듯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그 이유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는 항상 진실이 이기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그 힘든 시간을 쫄지 말고 꿋꿋이 버텨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저희 데일리 베스트도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진실만을 추구하는 VOA 같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